원준의 확약 비율은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지만 CU테크의 기존 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최종 유통 물량이 21.6%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상장일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요. 또한 상장일에 유의할 점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돈을 버는 집돈버 굿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공모주 3개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주별로 최종 유통 가능 물량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체크 같이 한번 해보고요. 이를 근거로 각 공모주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상장에 유의할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한 지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공모주 리뷰를 간단히 해볼게요. 상장일은 원준과 아스플로가 같은 날에 하게 되고요. CU테크는 다음 날인 10월 8일에 하게 됩니다. 수요 예측은 아스플로가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주면서 2000대를 넘었습니다. 의무 확약은 원준이 44.3%로 가장 높았고요. CU테크는 가장 높은 지표는 없지만 그래도 두 결과 모두 준수한 내용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았었는데요. 원준과 아스플로는 매우 낮은 확률로 균등히 추첨이 됐고 비례도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CU테크는 공모가가 낮은 것 때문에 균등은 3주에서 4주, 그리고 적은 자금으로도 주식 배정을 더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최종 유통 가능 물량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준부터 보면 기관이 실제로 제출한 확약 비율은 81.4%로 매우 높았습니다. 수요 결과는 44%였는데 거의 2배가 나왔죠. 그리고 3개월 이상 확약 수량이 거의 60% 정도로 질적으로도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많은 확약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제 기관의 유통 분량이 3% 미만이 됐고요. 기존 38.9%의 유통 물량 비율이 27.2%까지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 다음 아스플로도 보겠습니다. 아스플로도 수요 결과보다 좋은 39%의 확약 비율이 나왔는데요. 원준과는 다르게 3개월 이상보다는 1개월 이하의 확약 신청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기관의 유통 비율은 5% 미만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39.7%만 상장일에 풀리게 됩니다. 여전히 기존 주주 물량이 30%가 넘는다는 게 아스플로에게는 가장 큰 허들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CU테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약 비율이 36.4%로 역시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1에서 3개월의 확약 비율이 많이 집중된 것으로 보여서 아스플로보다는 질적으로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약 비율을 역시 적용해 보면 기간의 유통 비율이 14.2%가 되고요. 기존 29.7%였던 비율이 21.6%까지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CU테크는 기존 주주 물량이 아예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그럼 3개 공모주의 최종 유통 물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준의 확약 비율은 81.4%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왔지만 CU테크의 기존 주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최종 유통 물량이 21.6%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결과를 토대로 상장일 목표 주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요. 또한 상장일에 유의할 점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한 공모주별 목표 주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3개 공모주의 수요 예측 결과를 공모주 사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경쟁률 1400대 이상과 확약 비율이 10% 이상 공모주만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공모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공모주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유통 물량이 높은 곳들을 걸러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 공모주들이 눈에 띄죠. 이번 공모주의 모집 금액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역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 미만 모집했던 공모주들로 다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5개 공모주가 나옵니다. 아스플로는 유통 물량이 높기 때문에 아까 비교해서 제외가 됐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CU테크는 기간의 경쟁률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긴 했지만 원주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확약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보고요. CU테크는 확약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긴 하지만 모집 금액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대부분 따상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시우테크와 원준도 비슷한 수익률을 내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유의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맥스트의 상장 직후 화면인데요. 맥스트는 상장일에 따상을 기록했고 그때 유통 물량이 254만 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장 후 따상 주가의 매수 주문량이 대략 1,500만까지 몰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상장일 따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장시작 5분 전 더블 가격의 주문량이 유통 물량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초가가 더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블로 출발을 했다면 역시 따상 가격의 주문량이 유통 물량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따상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주는 유통 물량이 130만 정도 되고요. 시우테크가 380만 정도 되니까 이 수치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교해서 제외했던 아스플러도 보겠습니다. 먼저 원준과 하나스펙 상장이 겹치기 때문에 수급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인데요. 확약 비율은 나름 선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39.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 기존 주주가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에서 더블 사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와 다를 수가 있고요. 아스플러가 오히려 따상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